한 기업이 42년을 함께한 공장에 차가운 폐쇄 통보를 내렸습니다. 바로 롯데 칠성 광주 공장입니다. 노조는 즉각 투쟁 조끼를 입고 파업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왜 한때 가장 강력했던 투쟁의 무기가 이번 싸움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진 걸까요? 2024년 말 직원들에게 도착한 전환 배치 통보문 한 장. 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하는 거리만큼 떨어진 안성으로 출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락해도 삶이 무너지고 거부해도 일자리가 사라지는 잔혹한 선택지. 사실상의 해고 통지서였죠. 로봇팔이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고 물류 알고리즘이 공장의 생사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노조가 절대 이길 수 없게 된 싸움의 구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유용한 정보와 팁을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280km. 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롯데 칠성이 광주 공장 직원들에게 제시한 새 출근지, 경기도 안성까지의 편도 거리이기도 하죠. 광주에서 매일 안성으로 출퇴근하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떠서 고속도로를 내달려야 겨우 출근 시간에 맞출 수 있는 거리입니다. 퇴근하면 자정이 훌쩍 넘어요. 가족과 저녁 식사는커녕 잠든 아이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회사도 이걸 분명히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롯데는 이 무리한 카드를 꺼낸 걸까요? 여론의 문매를 맞을 게 뻔한데도 말입니다. 답은 냉정하지만 단순합니다. 욕먹는 비용보다 공장을 유지하는 비용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기업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손익계산서의 숫자가 방향을 결정할 뿐입니다. 롯데 칠성이 여론의 거센 역풍을 기꺼이 감수하고 과감히 칼을 뽑았다는 건 그만큼 광주 공장이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1984년에 문을 연 광주 공장은 한때 롯데 칠성의 핵심 생산기지였습니다. 칠성 사이다, 팽시콜라, 델몬트 주스가 이 공장의 라인을 타고 전국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죠. 당시만 해도 호남은 내수 시장의 요충지였고 광주는 물류의 핵심 중심지였습니다. 수백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터전이자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4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장과 도시는 함께 호흡하며 성장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니던 공장에 아들이 입사하고 그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풍경도 드물지 않았죠. 하지만 세월은 건물도 기계도 시장도 가차없이 바꿔놓았습니다. 설비는 낡았고 건물은 리모델링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재건축 판정을 받은 오래된 아파트와 같은 신세가 된 거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감가상각의 함정입니다. 고쳐 쓰는 비용이 새로 짓는 비용을 넘어서는 순간 자산은 부채로 뒤받습니다. 회계장부 위에서 광주 공장은 더 이상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돈을 잡아먹는 블랙홀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치명적인 건 소비 트렌드의 급변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입맛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설탕 가득한 탄산음료 대신 제로 휴거 콜라를 찾고 전통 소주 대신 새로 소주를 마십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MZ세대가 시장의 주력 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음료 업계 전체가 치열한 제로 칼로리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제품들이 기존과 전혀 다른 제조 공정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인공 감미료의 정밀한 배합, 무균 충전 기술, 까다로운 품질 관리까지 80년대에 설계된 낡은 생산 라인으로는 도저히 새 제품의 품질과 수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새 음료를 낡은 공장에서는 뽑아낼 수가 없게 된 거죠. 소비자가 변했는데 공급자가 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가차없이 그들을 퇴장시킵니다. 롯데 칠성의 결정은 분명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인함의 진짜 뿌리는 회의실 탁자 위가 아니라 마트 진열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집어든 제로 콜라 한 캔, 그 작은 선택들이 수천만 개씩 쌓이고 쌓여 결국 42년 된 공장의 운명을 바꿔버린 셈입니다. 노조가 싸워야 할 상대는 사측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 바로 소비자의 취향이 이미 전장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뒤였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왜 하필 안성을 새 거점으로 선택했을까요? 그 답은 대한민국 물류 지도 위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보면 답이 보입니다. 안성은 수도권의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요. 서울, 인천, 수원, 평택, 천안 어디든 한두 시간이면 닿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고 평택항과 인천항이 코앞이죠. 물류업계에서는 안성을 황금 삼각지대라고 부릅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전국 어디로든 가장 빠르게, 가장 싸게 보낼 수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광주는 어떨까요? 내륙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서울까지 편도 3시간 반, 항구까지는 더 멀죠. 80년대만 해도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지역마다 공장을 짓고 그 지역에서 만든 제품을 그 지역에서 팔았으니까요. 호남에서 만든 음료는 호남 사람들이 마셨습니다. 물류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쿠팡이 등장하고 새벽 배송이 일상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받길 원합니다. 이 속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물류 거점이 수도권 가까이 있어야 해요. 전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거든요. 서울 사람에게 음료를 팔려면 광주에서 3시간 반을 달려오는 것보다 안성에서 1시간 만에 도착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여기서 냉정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있어요. 인건비도 계속 오릅니다. 트럭 기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긴 들어보셨죠? 이런 상황에서 280km를 더 달려야 하는 공장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 하나를 만드는 원가가 똑같아도 배송비에서 이미 지는 거예요. 롯데칠성 입장에서 광주 공장은 점점 비싼 공장이 되어갔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메가 허브 전략입니다. 요즘 대기업들은 작은 공장 여러 개를 운영하는 대신 거대한 공장 하나로 통합하는 추세예요.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생산량을 한 곳에 몰면 단가가 떨어지고 품질 관리도 쉬워집니다. 안성 공장은 그 메가허브의 중심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최신 자동화 설비, 로봇 물류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롯데칠성이 미래를 걸고 투자한 곳이 바로 안성이었던 거죠. 광주는 어쩌다 이 지도에서 밀려난 걸까요? 사실 광주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고속도로가 뚫리고 물류 네트워크가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면서 지역 생산, 지역 소비의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는 중앙 생산, 전국 배송의 시대입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공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롯데칠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국 곳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도 위에서 광주의 불이 꺼지고 안성의 불이 밝아지는 그림. 그게 금 대한민국 제조업의 현실입니다. 공장이 떠나면 일자리가 떠납니다. 일자리가 떠나면 사람이 떠나죠. 사람이 떠난 도시에 남는 건 텅 빈 상가와 늙어가는 인구뿐입니다. 광주 공장 폐쇄는 단순히 한 기업의 결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물류 지형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던 겁니다. 하지만 물류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면 예전엔 회사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롯데가 꿈쩍도 안 했어요. 무슨 배짱이었을까요? 안성공장 안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안성공장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AGV, 무인 운반 로봇이에요. 바닥에 깔린 선을 따라 소리 없이 움직이며 원재료를 나르고 완제품을 창고로 옮깁니다. 24시간 쉬지 않아요. 밥 먹을 필요도 없고 화장실 갈 일도 없습니다. 당연히 월급도 안 줘도 되죠. 생산 라인을 따라가 보면 로봇 팔들이 정확한 각도로 병을 집어 올립니다. 불량품을 걸러내는 것도 사람 눈이 아니라 AI 카메라예요. 오차 없이, 불평 없이 하루에 수십만 개의 음료를 찍어냅니다. 창고는 어떨까요? 천장까지 쌓인 자동화 물류 시스템이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제품을 꺼내서 트럭에 실어버립니다. 사람 손을 타는 구간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옛날에는 노조가 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면 회사가 벌벌 떨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면 제품이 안 나오니까요. 하루 멈추면 수십억 손해, 일주일 멈추면 납품 계약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회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거예요. 노조의 힘은 이 멈출 수 있는 능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 앞에서 이 무기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광주 공장에서 사람들이 파업을 해도 안성 공장의 로봇들은 묵묵히 돌아갑니다. 생산량을 안성으로 돌리면 그만이에요.
광주에서 만들던 칠성 사이다를 안성에서 대신 찍어내면 되는 거죠. 소비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편의점 냉장고에는 여전히 음료가 채워지니까요. 잔인한 현실이 여기 있습니다. 과거의 노동자들이 우리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고 외칠 수 있었어요. 진짜로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들 없어도 공장은 돌아갑니다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 파업권이라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기술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롯데 칠성이 광주 공장 폐쇄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배짱,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안성이라는 백업 시스템이 있으니까 파업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노조가 아무리 목청을 높여도 회사 입장에선 그래서요 라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물론 아직 사람의 손인 영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공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물류센터, 심지어 편의점까지 무인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의 범위가 해마다 좁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광주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사실 롯데 칠성만 광주를 떠난 게 아닙니다. 광주에는 이미 한 번 큰 배신이 있었어요. 상생형 일자리의 모범 사례라고 칭찬받던 그 프로젝트,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 이야기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줄여서 GGM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9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상생형 일자리의 모범 사례, 노사 협력의 새 모델, 지방 경제 살리기의 희망. 정치인들은 앞다퉈 광주를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고 언론은 연일 찬사를 쏟아냈죠. 기획은 이랬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광주에 경차 전용 공장을 짓습니다. 대신 노동자들은 기존 현대차 공장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요. 그 절감분으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합니다. 기업은 생산 단가를 낮추고 지역은 일자리를 얻고 노동자들은 안정적 고용을 보장받는다. 셋 다 윈윈하는 구조였죠. 아름다운 청사진이었습니다. 적어도 종이 위에서는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공장이 가동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속노조가 들어왔습니다. 노동자들은 왜 우리만 적은 돈을 받아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파업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그 상생의 조건들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현대차 입장에서 GGM은 실험이었습니다. 광주가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곳인가? 그 실험의 결과는 참담했죠. 낮은 임금에 동의했던 노동자들이 공장이 안정되자마자 더 달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만 적게 받아야 해? 충분히 이해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자본의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광주는 약속이 안 지켜지는 곳이구나. 이 인식이 한번 박히면 끝이에요. 투자란 결국 미래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내가 여기에 돈을 넣으면 미래에 이 정도 수익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자본은 떠납니다. 눈물도 미련도 없이요. 롯데 칠성이 이걸 봤을까요? 당연히 봤습니다. 같은 광주 땅에서 벌어진 일이니까요. GGM 사태를 지켜보면서 롯데 경영진은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광주 공장 노조와의 관계는 이미 좋지 않았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느니 차라리 안성으로 모든 걸 옮기자. 그 결정의 배경에는 GGM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을 겁니다. 신뢰라는 건 쌓는데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광주는 지금 그 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GGM 하나의 실패가 도시 전체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롯데 칠성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광주에 공장을 짓겠다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광주는 리스크가 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공장 하나가 떠나면 그 공장에 납품하던 협력업체들도 따라 떠납니다. 협력업체가 떠나면 거기 다니던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면 상권이 무너지죠.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겁니다. 광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군산이 그랬고 거제가 그랬습니다. 이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지금 넘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 광주 공장. 직원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2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숫자만 보면 그리 크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이 200명 뒤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장에 원재료를 납품하던 업체들, 설향료, 포장재, 병, 뚜껑 이런 걸 만들어서 매일 트럭에 싣고 오던 회사들이 있어요. 롯데칠칠성이 떠나면 이 업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안성까지 따라갈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럴 여력이 없어요. 광주의 터를 잡고 수십 년간 롯데칠성만 바라보고 버텨왔으니까요. 그들에게 거래처 하나를 잃는다는 건 곧 폐업을 뜻합니다. 협력업체 직원들, 그 가족들, 그들이 이용하던 식당과 마트와 학원과 병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경제학자들은 이걸 승수효과라고 부릅니다. 공장 직원 한 명이 사라지면 지역 경제에서 서너 명의 일자리가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200명이 떠나면 실제로는 600명, 800명의 생계가 흔들립니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이에요. 광주 경제의 절대적인 버팀목이죠. 근데 자동차 산업이 지금 어떻습니까? 전기차로 바뀌고 있어요. 내연기관 엔진이 사라지면 그 엔진 만들던 부품 업체들도 사라집니다. 전기차는 부품 수가 내연기관의 절반도 안 돼요. 필요한 사람도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만약 기아차마저 광주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롯데칠성 하나 떠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기아차는 전기차 생산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광주 공장의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가 떠난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때 번화했던 지방 도시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도쿄로 떠나고 남은 건 노인들 뿐입니다. 상점 셔터는 내려가고 학교는 폐교하고 병원은 문을 닫습니다. 빈집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폭락해요.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사라지고 대출받을 수도 없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도 서울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답일까요? 서울과 수도권에만 모든 게 집중되면 그곳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젊은이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안 낳아요. 나라 전체가 쪼그라드는 겁니다. 지방이 죽으면 서울도 결국 죽습니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광주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서 있는 땅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롯데칠성 하나가 떠나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흐름을 되돌릴 방법이 과연 있기는 한 걸까요? 한때 세계 자동차 산업의 수도였던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예요. 1950년대 이 도시의 인구는 180만 명을 넘었습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미국을 달리는 차의 절반이 이 도시에서 태어났죠. 노동자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중산층 월급을 받았습니다. 내 집 마련, 자동차 2대, 매년, 휴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인구가 60만 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3명 중 2명이 떠난 거예요. 도심에는 버린 공장들이 흉물처럼 서 있고 빈집은 잡초에 뒤덮였습니다. 한때 럭셔리 호텔이었던 건물에는 노숙자들이 삽니다. 2013년 디트로이트 시 정부는 파산을 선언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방정부 파산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과 한국 자동차가 밀려왔습니다. 더 싸고 더 잘 만든 차들이었죠.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이 바뀌자 디트로이트의 공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회사들은 인건비가 싼 멕시코와 중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겼어요. 자동화가 도입되면서 남은 공장에서도 사람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광주에서 벌어지는 일과 너무 닮았어요. 디트로이트의 노조는 강력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UAW는 한때 미국에서 가장 힘센 노동조합이었죠. 파업 한 번이면 회사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그 힘이 도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 힘이 도시를 떠나게 만들었죠. 높은 임금, 경직된 노동 관행, 비타협적인 협상. 기업들은 결국 떠났습니다. 노조가 지킨 건 일자리가 아니라 빈 공장터였어요. 광주가 두 번째 디트로이트가 될까요?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땅이 좁고 서울에서 광주까지 KTX로 2시간이면 닿아요. 완전히 고립될 가능성은 낮죠. 하지만 닮은 점이 더 많습니다. 제조업 기반 도시, 강성 노조의 역사, 자동화와 물류혁명의 충격, 디트로이트가 걸었던 길을 광주가 따라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일본의 지방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바리시라는 곳을 들어보셨나요? 한때 탄광으로 번성했던 도시가 광산이 문을 닫자 유령 도시가 됐어요. 2007년 재정 파탄을 선언했고 지금은 인구가 7천 명도 안 됩니다. 젊은이는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았죠. 도시 전체가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광주는 유바리보다는 크고 디트로이트보다는 작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아요. 공장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고 세금이 줄고 서비스가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반복되기 전에 경고를 보내요. 디트로이트가, 유바리가, 군산이 보낸 경고를 광주는 읽고 있을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예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공장이 떠나고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 흐름 앞에서 우리는 그저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어요. 다만 그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뿐입니다. 먼저 뼈아픈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투쟁조끼를 입고 거리로 나서는 것만으로는 일자리를 지킬 수 없어요. 과거에는 됐습니다. 파업이 곧 협상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앞서 봤듯이 그 공식은 깨졌습니다. 로봇은 파업 안 하고 자본은 발이 빠르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립니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봇이 할 수 없는 일, AI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아도 다른 문이 열려요. 쉽지 않다고요?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40대, 50대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라는 게 얼마나 막막한 얘기인지 압니다. 평생 라인에서 병을 검수하던 사람에게 코딩을 배우라고 하면 막막하죠. 하지만 코딩만이 답은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 창의력이 필요한 일, 경험과 판단력이 중요한 일. 기계가 넘보지 못하는 영역은 아직 많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조업 하나에 올인하는 건 이제 너무 위험해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 다들 아시잖아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와 음료 공장에만 기대선 안 돼요. IT, 바이오, 콘텐츠, 관광, 새로운 산업을 키워야 합니다.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같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인재들이 광주에 남아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변화의 싹은 있어요. 광주에는 인공지능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움직임이 있죠. 이런 씨앗들이 자랄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장은 지금 떠나고 있는데 새 산업이 열매를 맺으려면 10년, 20년이 걸립니다.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게 진짜 숙제입니다. 노조도 바뀌어야 합니다. 대립만으로는 안 돼요. 회사가 망하면 지킬 일자리도 없어집니다. 노사가 함께 살 길을 찾아야 해요.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유럽의 일부 나라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독일 자동차 공장에서는 노조가 경영에 참여합니다.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거죠. 변화는 고통스럽습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디트로이트가 그랬고 유바리가 그랬습니다. 광주가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개척할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긴 이야기였죠. 롯데칠성 광주공장 폐쇄라는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해서 물류혁명, 스마트 팽토리, 신뢰의 붕괴, 지방 소멸까지 달려왔습니다. 무거운 주제였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영상은 노조를 비난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더 나은 대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 자체를 탓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예전에 통하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목청 높여 외쳐도 공장은 떠납니다. 로봇은 멈추지 않고요. 자본에는 눈물이 없어요. 고향도 의리도 정도 없습니다. 오직 효율을 따라 흐를 뿐이에요. 차갑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대체 가능한 사람인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인가? 잔인한 질문이죠. 하지만 기업은 매일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도 되는가?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없는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불편하고 귀찮고 두렵더라도요. 세상이 변하는 속도보다 내가 변하는 속도가 빨라야 살아남습니다. 멈추는 순간 도태되는 거예요. 롯데칠성, 광주 공장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은 더 많아질 겁니다. 공장만이 아닙니다. 사무실도, 매장도,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도 안전하지 않아요. AI가 발전하고 자동화가 확산되면서 사람이 꼭 해야 하는 일의 목록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무섭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에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변화를 직시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아요. 투쟁조끼를 입고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내 안에 무기를 하나 더 장착하는 게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10년 후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은 여전히 존재할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이 앉아 있을까요? 아니면 로봇이, AI가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르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